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이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잠이 안 오는 새벽엔 문득 떠오르곤 하네요.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오늘도 아이를 재우고 누워서 폰을 보다 생각이 났어요. 잊고 싶어 말로 다 말해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때 일을 글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혹시라도 그때 의사가 보고 기억할지 아니면 그때보단 조금 더 성숙한 마인드로 환자들을 봐주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 2월 26일에 둘째 임신 중 주수는 21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큰 냉이 비쳐서 걱정이 되어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 전에도 중기 유산을 했어서 혹시나 하고 친정엄마한테 첫째를 맡기고 바로 갔죠. 동네 산부인과로 큰 편이었는데 초음파를 보시더니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렸다고 합니다. 2cm도 안 되게 남았는데 문제는 이미 Y자로 벌어졌다며 맥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기선 할 수 없으니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집에도 갈 수 없다기에 위층 입원실에 누워 주변 대형 병원에 제가 갈 수 있는지 전화를 돌렸네요. 병원에서 컨택해주지 않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던데 보통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불안한 마음으로 다리 올리고 누워서 직접 전화 돌려가며 알아봤는데 이미 진료 시간은 끝나서 답은 응급실밖에 없었어요. 서울 거주라 주변에 큰 병원들이 많았지만 익숙하고 시설이 잘 되고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겠다고 했더니 사설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처음으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을 가봤어요. 겉으로 큰 상처가 없고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구급차를 타고 간다는 게 많이 어색했는데 제 상태가 앉아있어도 애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었나 봐요. 사이렌을 울리고 가니 금방 도착했는데 119에서 연락 온 것도 없었고 갑자기 구급차가 오니 응급실에서도 영문을 모르더라고요. 어찌됐든 겉은 멀쩡하니까요. 그래서 침대차에 누운 채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답을 하고 사설 구급차를 보내고 초음파를 봐야 한다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뭔 일인지 어리둥절했어요. 애는 급하게 맡겨서 걱정되었고요. 그때가 19개월쯤이었어서 저랑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팔에 주사 자리 확보하고 초음파를 보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수축도 조금씩 있었고 거의 밑으로 애가 내려온 상태였어요. 전 그대로 분만실로 이동하고 고위험 산모 입원실 자리가 빌 때까지 분만실 한 구석에서 수축 억제제를 맞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얼굴엔 열이 나고 두통이 오고 수축 억제제 부작용 때문에 심장은 빠르게 뛰고 분만실은 소등을 하지 않아서 밝은 빛 아래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오후쯤에 고위험 산모실로 이동했지요. 주치의가 정해지고 소변도 누워서 봐야 했어요. 면회도 12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30분씩밖에 안 돼서 신랑도 애 맡기고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했었네요. 아무튼 교수님 진료 전에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초음파 중 애 발이 밑에서도 보인다며 바로 침대차 타고 올라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죠. 교수님이 이 상태론 수술하다가 양막이 터질 수도 있기에 누워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더군요. 여기서 니큐는 24주부터라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틸 수밖에 없다기에 밥 먹을 때 빼고는 발을 올리고 누워만 있었어요. 침대가 한 6, 7칸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제 주수가 가장 어렸었어요. 대변만 간신히 허락받아서 화장실로 갔지만 누워서 소변판 주면 거기에 소변 누고 불러서 또 치워달라고 하고 저는 툭 하면 엄청 밝은 분만실에 가서 다리를 쫙 벌리고 진료받고 상태를 봐야 해서 정신이 멀쩡한 채로 그러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고통보다는 아이 걱정이 더 컸죠. 첫째 낳고 두 번째에 중기 유산에
지금도 아직 21개월에 아이 건강하고 태동도 활발한데 단지 자궁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갑자기 첫 애랑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처음 영상통화로 얼굴보다 엄마하고 우는데 미안해서 미치겠고 너무 보고 싶고 누워서 첫째 생각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뱃속 아기도 살려야 하니 배 부여잡고 또 울었고요. 그렇게 1주가 지나고 22주가 되고 그랬네요. 그 사이 다른 침대 산모는 임당이라 갑자기 수축 오고 분만이 진행되는데 니큐 자리가 없어 급하게 구급차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고 참 뱃속에서 10달 안전이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조산이 얼마나 산모 피발리게 하는 일인지 알게 됐죠. 나름 상황에 익숙해져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일을 보러 화장실을 갔어요. 저는 큰 힘을 안 줘도 되는 설사에 가까운 무른 대변을 보기에 그날도 편하게 큰일을 봤는데 마지막에 소변이 나오면서 뭐가 밑으로 쓱 하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양막 같았어요. 놀라서 일어났는데 터졌나 봐요. 퐁 하고 주르륵 물이 흐르더라고요. 급하게 SOS하고 교수님도 급하게 오셨는데 보시더니 양막이 터졌다고 양수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감염되지 않게 항생제를 맞고 버텨보자고 하시더군요. 누워서 점점 태동이 약해져가는 아기를 보면서 제발 하루만 더 버텨주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24주만 되기를 기도했죠. 그렇게 입원한 지 2주가 되어가는 어느 날 새벽에 수축이 오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강하게 한 번씩 5분 내로 오는데 점점 식은땀이 나고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고 당직 전문의가 왔는데 수축 정도를 보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다시 시간을 재고 기다렸죠. 2, 3분 내로 진통이 오는데 제가 첫째 때도 허리 진통이 와서 수축기에는 수치가 높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허리를 도끼로 잘라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수치만 보고 엄살로 볼 정도로요. 이번에도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수치가 높지 않으니 제가 2, 3분 간격이라고 해도 이건 분만 진통 같다고 해도 그냥 귀 뒤로 넘기더라고요. 제가 첫째 때도 지난 유산 때도 겪어봐서 안다고 똑같은 느낌이라고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가버리고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옆 산모님들은 덩달아 잠을 못 자게 하고 무섭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해도 새어나오는 고통에 찬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 간호사도 전문의가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런지 들여다봐주지도 않더군요. 다른 타임 때 오는 엄청 전문적이고 세세히 봐주시고 친절했던 간호사분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요? 연차도 있으셔서 인턴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포스가 남달랐는데 말이죠. 아무튼 혼자 그렇게 고통의 새벽을 보내면서 배 수축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마치 항문에 뭐라도 걸린 것 마냥 제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지도 못해 난간을 붙잡고 이리저리 몸을 돌려가며 버티다가 이러다 곧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첫째는 자궁문 7cm가 열렸지만 애가 골반에 껴서 12시간을 진통하고 응급제왕해서 잡은 느낌을 잘 몰랐는데 자분한 엄마들이 다 항문에 뭔가 걸린 기분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화장실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힘들게 내려와서 나갔는데 여자 인턴분이 계셨어요. 아침 오기 전마다 산모들 수축 수치 검사하는 것 때문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그분께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항문에 뭔가 걸린 기분이다. 화장실 좀 가도 되겠냐 물었더니 피식 웃더군요. 아직도 그 표정을 기억해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요? 하면서 비웃는 느낌에 화장실 가려면 가세요 하는 그 표정이요. 우선 내가 지금 미치겠어서 뒤로 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힘을 주니 물음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데 다리 사이로 뭐가 쑥 내려오는데 다리 사이에 낀 느낌이 들 정도로 양막이 내려온 거예요. 만져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뒤뚱거리며 나가자
아까 수축 수치젠 전문의가 있더군요. 양막이 만져졌다고 했는데 그래요? 하고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조차 이게 별일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밑에서 강하게 수축되면서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을 주었어요. 그렇게 큰 힘도 아니고 배에 수축 오는 만큼 힘을 주었더니 밑에서 뭔가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직감했어요. 아이가 나왔구나. 23주 되었는데 1주만 더 버텼으면 했는데 진통에 진이 다 빠지고 충격 때문에 멍해졌어요. 벨로 간호사를 호출하고 뭔가가 나온 것 같다고 그랬죠. 아이라고 말하면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옆에서 힘들게 버티는 산모들 겁먹을까 봐요. 간호사가 제 이불을 들춰보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잠시만요 하고 급하게 나가더니 간호사분들과 아까 그 전문의가 우르르 들어오더니 제 이불 안을 보고 경악하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친절해진 채 분만실로 이동한다고 하더니 침대채로 전 분만실로 갔습니다. 그저 누운 채로 밑에서 뭘 하든 그냥 허공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힘주고 분만해서 태반이 다 빠지지 않아 아직 미약하게 진통이 있었는데 배를 눌러가며 남은 태반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처음 입원한 날처럼 다시 분만실 침대에 누워 신랑을 기다렸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신랑에게 얘기했기에 어느 정도 알고 와서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가서 뒤엎으려고 따지려고 하던 거 너무 지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나중에 교수님 오고 사과하시고 뭐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마음이 풀리진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물 입원실로 가서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아기 장례식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식장 들러서 사인하고 바빴네요. 저는 그 전문의와 인턴이 사과까진 아니어도 분만 진통인지 몰랐다 이런 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끝까지 아무 말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의학 공부를 많이 했기에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겠지만 이미 2번의 경험을 한 산모의 말은 참고할 가치도 없었는지 묻고 싶었어요. 기계의 수치만 믿고 산모가 하는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산모가 다리 사이 양막이 껴서 만져진다는데 보통 산부인과에선 이게 흔한 일인가요? 그냥 흘려듣고 봐주지 않을 정도로 왜 그때 그렇게 안 따지고 이제 와서 그러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땐 너무 지치고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말로 꺼내면 이게 다 사실로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까지 주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이젠 시간이 흘러서 터놓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전문의와 인턴 2분 다 여자였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때야 제 마음을 좀 알아줄까요? 조금만 더 경험했던 내 말을 들어줬다면 안 그래도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던 아이가 질식분만으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조금 더 깨끗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주변인들 도움으로 나왔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입원실 침대 위에서 소독도 되지 않은 공간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어두운 이불 안에서 한 번씩 생각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궁경부 무력증 판명받고 이제 첫 애만 잘 키워보자 하고 사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 잘 붙어있으라고 태명도 껌딱지에 딱지였거든요. 건강했지만 엄마 자궁이 받쳐주질 못해 너무너무 미안한 아이입니다. 제가 아이를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찍 나온 게 의사 선생님 잘못이 아닌데 대처가 너무 속상하고 아직도 그 비웃던 표정이 잊혀지질 않네요. 그분들이 그때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긴 글을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을 쉬고 있어서 바빴네요. 댓글들 천천히 읽어보았는데 가족,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들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같이 눈물도 흘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글을 쓰나 봐요. 저보다 더 힘들게 조산기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병원의 미흡한 대처로 고통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네요. 어떤 분 글처럼 저는 첫 아이 덕에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댓글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조금 추가하자면 고위험 산모실은 중환자실과 같아서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2번 30분씩이 전부예요. 분만 신호가 오면 그때서야 가족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병원은 니큐가 24주부터 가능해서 분만실에서 태어났어도 23주이기에 살아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떤 곳은 21주부터도 가능하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단지 아이를 그렇게 낳고 보냈어야 하는 게 참 속상하고 충격이고 이미 아기의 모습을 다 갖췄기에 저는 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보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젠 그 두 의사분이 제 일로 인해 앞으로는 산모들의 말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청하게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첫 해 때는 초산이라 오히려 41주에 유도분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힘들었는지 자궁경부 무력증이 생겼나 봐요. 처음 유산 때는 자궁경부 무력증 판정을 받지 않아서 유산 이유를 알아보려 태반 검사도 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임신이 됐는데 병원을 옮겼고 초기에서 초중기까지는 상태가 괜찮아서 맥수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병원 왔을 땐 맥수술 하다가 양막 파열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우선은 경부 길이가 길어지길 기다리고 있었고요. 맥수술은 초기에 해야 효과가 그나마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계획하시는 분들도 검진 때마다 자궁경부 길이 꼭 확인하세요. 첫째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너무 좋으셨어요. 제 상황이 안 좋으니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교수님 때문이라도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위로의 댓글, 대신 화내주시는 댓글, 걱정해주시는 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그때 일이 떠오를 땐 댓글들을 보려고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천도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지만 만일 갖게 된다면 그땐 꼭 거기로 찾아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프실 때 모두 병원의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 출산 앞두신 분들도 산모와 아기 다 건강히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들이 더 많이 달려서 또 추가하네요. 한동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마냥 공허했는데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화내 주셔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경험담을 보며 생각보다 의료진이 환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보다 더 힘들고 심각한 상황도 많고 그래도 어찌저찌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가게 되나 봐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조산기로 침대에 누워 몇 개월을 지내며 끝까지 아기 지키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입원해 있을 동안 같이 있던 산모들 중에 저 혼자만 소변을 침대에서 봐야 했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나마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데 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분은 저에게 소변판을 갖다 주고 비우고 하는 일이 귀찮았던지 기저귀를 써보시라고 해서 신랑에게 급하게 성인 기저귀를 사다 달래서 썼는데 한 번 싸면 다 젖고 찝찝했지만 그 간호사 있을 때만 기저귀 쓰기도 했어요. 다른 타임 간호사는 오히려 기저귀 왜 쓰시냐고 그래서 바쁘신데 귀찮게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들 일이라며 오히려 소변 볼 때마다 피나 그런 분비물들 다 확인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댓글들 보면서 다시 안타깝고 후회되는 게
양막 파열에도 맥수술로 아기 지킨다는 그곳에 갔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걸 그랬나 하는 미안함이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놀랐어요. 얼굴을 몰라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37살 아내입니다. 신랑은 41살 됐네요. 글솜씨가 없지만 이해해주세요. 어제도 술 먹고 온 신랑과 한바탕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이유는 술을 먹어서 취해서입니다. 술 먹지 마라, 취하지 마라. 참 나쁜 와이프죠. 회사 회식인데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 2년을 살았습니다. 정신병이 생길 것 같아요. 술 먹으러 가면 기다리는 내내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제 집착인 걸까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술버릇 때문이에요. 술 먹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보통 술 먹는 게 격일이었어요. 보통 회사 일입니다. 거래처 사람, 회사 직원들, 회식 등. 회식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회사 다녀서 알아요. 영업직도 아니거든요. 그냥 친목 도모 정도입니다. 그래도 술 먹는 게 유일한 취미이고 스트레스 해소라니 강요하기 싫어서 처음엔 너 술 먹으러 가는 날은 나 편하게 할 일 하는 날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술 먹고 여자 부르는 노래방 가는 일도 몇 번 걸리고 매번 만취를 해서 옵니다. 술 먹는 게 10번이면 3병이 넘게 먹는 게 보통 7번입니다. 천천히 먹고 늦게 오면 술 좀 깨고 올 테니 좀 낫겠죠. 노래방 가는 거 걸리고는 빨리 먹고 빨리 오려고 하다 보니 10시 전에도 집에 와요. 물론 술이 만취해서 와요. 전 12시가 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만하고 자라고 해도 안 통해요. 내가 화났으니 풀어줘야 한답니다. 싸우는 건 보통 제가 표정이 안 좋거나 뭐라고 하게 되니 싸웁니다. 술 먹고 오면 그냥 두면 되겠죠. 기분 좋게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일주일 3-4번이니 못 맞춰주겠어요. 술 먹으러 간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 깨면 다음날 사과해요. 안 그런다고 약속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술 먹고 그러고 와요. 자긴 제가 좋아서 술 먹고 기분 좋아서 사랑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안 받아주는 거래요. 진짜 제가 안 받아주는 게 이상한 건가요? 계속 며칠 지나면 다시 풀어주고 해줬어요. 회사 스트레스 풀 곳 없을 테니 제발 술 먹으러 가는 건 좋으니 한 병 정도나 안 취할 만큼만 먹고 즐겁게 놀다 와서 그냥 조용히 좀 살자고 했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제어가 안 되나 봅니다. 항상 만취해서 오고는 자기는 안 취했대요. 자기가 뭘 어쨌는데 이러냐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부터는 술 먹고 취한 것 같다 싶으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취해서 와서 말을 걸면 화가 나요. 나랑 약속을 또 안 지켰구나 싶어서요. 각서도 쓰고 약속도 매번 합니다. 사과도 해요. 근데 며칠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술 먹으러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회식이 있다고 술 먹으러 간다길래 아무 소리 없이 보냈어요. 전 임신 준비를 시작해볼까 해서 회사 끝나고 산부인과에 갔었고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다른 일들도 그냥 별거 아니지만 잘 풀리는 기분에 좋았어요. 하지만 8시, 9시 불안해집니다. 설마 이번에도 아니겠지 했지만 역시나 취했네요. 하지만 또 안 취했답니다. 술 냄새 장난 아닌데 말이죠. 진짜 미치겠습니다. 1주 전에 쓴 마지막 각서는 제가 10번의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에 술은 한 번만, 한 병 이하로 안 취할 만큼만, 12시 전까지 집에 오기. 이 3가지를 10번 다 지키면 술 먹는 거 다시 풀어주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2-3번 한바탕 하고 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피를 내고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 전에는 돈도 찍고요. 근데 모든 게 제가 열받게 해서 그렇다네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아무튼 그래서 나랑 살고 싶으면 술 먹지 말던가 끝내자 했어요. 술 안 먹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 그래도 한 번씩 먹어야 된대요. 싫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니 회사에서 먹어야 되고 자기도 어쩔 수 없대요. 회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저 마지막 각서를 쓰자 했어요. 저도 신랑한테 신뢰가 너무 없고 그거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대신 저거 못 지키면 집이고 회사고 어디고 이제 평생 술은 없는 거다. 약속하면 기회 주겠다 하니 아주 좋아하면서 콜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게 해주면서 그랬습니다. 아마 두세 번이나 갈까 모르겠다고요. 아니라더군요. 그러더니 2번 만에 저러네요. 점점 진저리가 납니다. 다른 건 너무 착하고 좋은 신랑인데 이놈의 술이 웬수입니다. 술을 그냥 못 먹게 하는 게 제가 나쁜 아내인 거예요. 회사 다니려면 이해해줘야 하나요? 제가 점점 감정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나이가 있지만 임신도 계속 미뤘습니다. 추가. 제가 써놓은 글을 바쁜 거 끝내고 다시 보니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술자리는 제가 싫어하는 여직원이 같이 있는 술자리라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랑 약속도 있는데 이런 날은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은 어긴 거였고요. 전 이미 회사를 같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술을 보통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세요? 한 번 드실 때는 취했다 싶을 정도로 드시나요? 아니면 평소랑 비슷한 모습일 때까지만 드시나요? 술을 먹었으니 취하는 게 당연한 건지 이젠 제가 헷갈립니다. 술 먹고 목소리만 들으면 전 취한 게 느껴져요. 혀도 꼬이고 특유의 말투도 있고 한층 업된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본인은 아니라고 우겨요. 참 이게 속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안 취했다고 한 병도 안 먹었다고 우기는데 계속 내가 볼 땐 아니라고 싸워야 해요. 술 깨고 좋게 얘기해야겠지만 참 그게 안 통하는 인간이다 싶어서 이제 술 먹고 오면 보자마자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녹음해봤으나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만 컸어요. 자기도 욕하고 난리쳤는데 자긴 힘들어서 술 먹은 거라 이해를 못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도 그지 같네요. 그래서 신랑은 계속 제 성격이 문제가 있대요. 제가 참아주고 산다는 걸 전혀 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고 자기는 하는 게 없는데 술 먹고 오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난리쳐서 싸우게 되는 거라고 하고요. 평소엔 진짜 안 싸웁니다. 작년 12월부터 술 때문에 많이 싸우고 저도 이해해주는 게 바닥이 났는지 정말 못하겠어서 일주일 내내 안 나간 적도 있지만 정말 안 싸워요. 이해도 잘해주고 잘하려고 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이 사람 원래 성격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야 그나마 저 무서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술을 예전처럼 만취하지 않지만 아마 그냥 먹게 두면 그렇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안 취하게 먹지 않으면 꼴도 보기가 싫어요. 저랑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이제 제가 꽂힌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평소엔 착하고 잘하지만 남들 앞에서 절 챙겨주거나 특히 제가 싫어한다는 저 여직원이랑 예전에 제 험담하는 것까지 들어서 신뢰가 진짜 바닥인 것 같거든요. 참고로 제가 그 여직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직원이 절 왕따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신랑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었고요. 그래도 신랑과 평소엔 잘 지내니 다 잊고 행복하다 생각하고 사는데 술 먹고 오면 모든 게 다시 다 생각나고 괴로워지는 것 같네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매번 이러니 날 무시하고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심각한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약속 안 지켜도 본인은 신경도 안 써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은 저녁에 가서 계속 쌍욕을 해보려고요. 욕하고 미안해 안 할게 약속할게 이러고 다시 욕하고 또 사과하고
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보여주려고요. 신랑은 지는 욕하면서 제가 욕하는 건 싫어해요. 아니면 뭐 정신 차리게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회사는 일찍 출근하는데 술 먹고 와도 아침에 엄청 잘 일어납니다. 저는 맨날 울고 싸우다 자서 출근에 지장이 있어요. 친정엄마는 그냥 술 먹고 오면 친정에 와버리라는데 왜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맨날 도망을 다녀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면 쫓아와요. 술 많이 취하면 두드리고 부순다고 소리 지릅니다. 술 덜 취하면 앞에서 떠들다가 가라고 하면 가서 잡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죠? 무조건 저 남자가 고쳐야 되는 거 맞죠? 술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자기가 가정적이래요. 주말에 같이 놀러 다니고 평소에 술 먹어도 일찍 오고 술 먹으러 안 가는 날은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해서요. 이게 가정적인 게 진짜 맞나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기준을 잡은 건지 의아합니다. 신랑 보여주면 뭐라도 느끼려나 싶어서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7개월 된 딸 있는 엄마입니다. 모유수유가 부끄럽다,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남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모유수유 하시나요? 가끔 보는 친구인데 아기가 아직 어려서 모유수유하고 있습니다. 졸리거나 배고프면 아기가 엄마 찾으면서 안아주면 만지고 하잖아요. 제 앞에선 이해했어요. 친구고 같은 여자고 밖에도 아니고 실내고 우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 있는 자리에서도 아기가 윗옷을 올리는데 제지를 안 해요. 말로만 여기선 쭈쭈 못 먹는다고 하고 아기 손은 계속 옷 올리고 그러는데 제 남편 앞에 앉아서 옷 올라가게 그냥 냅둬요. 그러다가 애가 달래지지 않으니까 대각선으로 앉아서 그냥 모유 물리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기가 운다고 먹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에 가서 먹여도 되고 보통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담요나 옷 같은 걸로 숨 안 막히게 살짝 가려서 먹이지 않나요? 굳이 제 남편 앞에서 먹여야 하는지 여기선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인대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도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있고 저도 보니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냅뒀어요. 근데 아기가 먹다 말고 퇴 뱉고 안 먹는다고 하대요. 그럼 옷부터 얼른 내려야 되는데 그냥 다 내놓고 있어요. 제 남편 앞에 있는데 진짜 다 내놓고 애 멀뚱멀뚱 보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유수유 하지만 남편 앞에서도 잘 안 하고 밖에 나오면 모유수유실이나 다른 집 가면 사람 없는 방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모유수유는 당당한 거다라고 하지만 전 남 앞에서는 못하겠어요. 친정엄마,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도 안 해요. 근데 친구는 제 앞에서도 잘 먹이고 뭐 거리낌 없더라고요.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이해하는데 그래도 친구 남편 앞에선 아니지 않나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일부러 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 앞에서 수없이 모유 먹이는 걸 보여줬지만 애가 안 먹는다고 하면 옷부터 정리했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또 그걸 제 남편 앞에서. 이걸 말하자니 애 먹이는 건데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 제 남편은 진짜 코 박고 밥 먹더라고요. 시선 두기 민망하니까 그렇겠죠. 저랑은 그냥 예전부터 알던 친구고요. 남편은 제대로 본 건 처음 봤어요. 저랑 친구랑 애기들 데리고 놀고 있는데 우연히 시간 맞아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남편이 저 마중 나올 때 인사 정도 한 게 다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친구랑 헤어지고 남편한테 봤냐고 묻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데 충격적인데 남편은 더 그럴 것 같네요. 일부러 저러는 거면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생각하면 할수록 신경 쓰여요. 추가. 어제 일이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어 확인을 못했는데 일어나서 확인하니 난리가 나 있네요. 그만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
일단 그 친구랑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항상 먼저 만나자고 하고 아기 낳고 우울증에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달래줄 겸 같이 만나 커피도 마시고 남편 욕할 때 들어주고 뭐 그런 만남이었어요. 친구 남편은 저희보다 연상으로 30대 후반이시고 제 남편은 1살 연하예요. 남편들이 나이 차이가 있어 부부 동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친구랑 둘만 보는 사이였어요. 저녁에 집에 가려고 할 때 제 남편이 몇 번 절 데리러 왔었어요. 그때 잠깐 인사한 게 다였고 그날 처음 시간이 맞아서 데리러 왔다가 저녁 같이 한 거였고요. 저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랑 욕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순하고 저도 딱히 연애 때나 결혼 생활 하면서 불만이 없어서 서로 말다툼까진 해봐도 막 싸웠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친구 남편이 술 먹으면 욕설해 임신 중엔 노래방 다니고 아기 낳고도 기저귀도 한 번 갈아본 적 없대요. 친구한테 제 남편 자랑한 적은 없어요. 친구 얘기 들으면 친구는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저 행복하다고 자랑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저보고 넌 결혼 잘한 것 같다. 어린 남편이 가정적이고 너만 봐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다. 내 남편은 마중도 나온 적 없다. 전화로 난리쳐야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뭐 그냥 나도 결혼 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 다퉈.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저 얘기하고 다음 주에 만난 건데 바로 일이 난 거죠. 다들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둘이 연락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친구 만나는 거 터치하긴 싫지만 아기 데리고 너무 늦게까지 너 붙잡고 있는 거 싫다. 그 분 남편도 걱정할 거다 라고 하고 거리 두라고 하더라고요. 돌려 말하는 거 보니 아마 남편도 보긴 봤나 봐요. 사실 그 주제로 남편이랑 봤냐 안 봤냐 대화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조언대로 제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고 연락 왔는데 뭐라고 둘러대고 거절해야 할지 사실 좀 걱정이에요. 친구가 가정사와 육아 때문에 우울증이 조금 있고 다른 친구도 없는데 저까지 피한다는 걸 느끼면 너무 슬퍼할 것 같네요. 어린 아기도 걱정이고요. 물론 제 가정이 더 중요하니 당연히 거리는 둘 건데 현명하게 거리 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글에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심한 악플은 그냥 보고 코웃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이미 그 친구랑은 연락 안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한 것도 대꾸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조언으로 확실하게 손절하려고 합니다. 다들 왜 남편이 자리 안 피하고 밥 먹고 있냐 하시는데 우린 이미 식사 다 한 상황에서 남편만 식사하고 있었어요. 남편 조금만 더 먹으면 식사 끝나는 정도라 먼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진짜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다가 옷을 올리고 먹이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보인다고 아기가 울어서 그렇다고 하고 먹이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각선이라 그냥 애기 볼만 보였고 밥도 얼마 안 남아서 남편 보고 그만 먹으라고 하고 남편이랑 아기 옷 입혀 나가야지 하고 냅두고 챙기는데 아기가 퇴하고 뱉었고 그걸 그냥 냅뒀어요. 아기가 뱉으니까 옆으로 돌아도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당황스러우니 바로 고개 숙이고 먹은 거고요. 아마 시선 먼저 피하려고 먹는 척 했겠죠. 그 다음 저희 아기가 아빠한테 간다고 해서 남편이 아기 안고 다른 방 가서 옷을 입혔어요. 사실 수유할 거라고도 생각 못 했어요. 초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먹었거든요. 아기가 계속 모유 찾으면서 울길래 제가 이유식 가져온 거 여유 있으니까 나눠 먹이자니 아직 이유식 안 한다고 안 먹이더라고요. 분유도 안 먹인다고 하고 유축한 것도 안 가져왔다고 하고 계속 과자만 먹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우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남편도 안 먹고 저 데리고 간다는 걸 그 친구가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식사 안 하셨음 드시라고. 자기 때문에 못 먹는 거 너무 미안하다. 그냥 먹어라. 제발 그냥 드셔라. 애기는 내가 달래면 된다. 우리 애기는 원래 잘 안 먹는다. 지금 그냥 졸려서 그렇다. 진짜 그냥 가면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엄청 부담 주길래 후딱 먹고 가자고 하고 먹은 거고, 거의 다 먹고 2개 정도 남았을 때 벌어진 거고요. 진짜 저희 실수는 그냥 그때 딱 잘라 거절하고 그냥 애 데리고 집에 갔어야죠. 네, 너무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불편해 하길래 덩달아 저희도 불편해져서 거절 못했습니다. 착한 척 아니고 바보인 거죠. 거리 둔다고 표현한 거는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이랑은 당연히 말 섞지도 못하게 하고 얼굴도 못 보게 하죠. 근데 여러분 조언 듣고 나니 그냥 차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 설명 안 하고 방금 그냥 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글 올려서 조언받는 거 처음인데 쓴 말도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민망했던 걸 여기서 말하니 함께 욕해주시고 제 마음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 위로도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